호숫가 경사면에 흰 자작나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4월인데 저런 열매가 열리는구나 하면서 다가가 보았죠. 그런데 그 열매의 정체는 굵은 노끈을 한 20cm, 30cm씩 늘어뜨려 놓은 것 같이 생긴 바로 열매가 아니라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참 특이한 것이 꼼꼼히 살펴보았더니 꽃이 한 종류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축축 늘어져 있는 황색 계통의 꽃, 그리고 위쪽을 향해서 피어있는 좀 작은 녹색 꽃, 이렇게 두 종류가 한 나무에 피어 있었습니다. 녹색 꽃은 버드나무 꽃과 비슷한 모양인데 그것과 똑같지는 않았죠. 자작나무는 주위에서 공원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자작나무 꽃은 이번에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꽃은 좀 머리가 아프다고 할까, 기분이 나쁘다고 할까, 그런 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김새가 결코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이죠. 멀리서 볼 때는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가본 것인데 막상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는 정말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생김새가 꽃이라고 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특히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촬영한 사진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가 보통 꽃이라는 낱말을 소리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꽃이라는 그 한 개의 단어, 이것을 마음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의 후각과 두뇌가 즐거워하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람이 이런 것이죠. 향기, 빛깔, 매력적인 모양, 이것을 상상만 하고도 그렇게 들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린 날이 계속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또 좀 기운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꽃을 보거나 만지고 즐기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듯이 이것은 꽃도 아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꽃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 인류 공통의 기피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류의 생물을 떠올리게 하는 흉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나무가 원래 살던 그 본 고장에서는 동물들이 이 꽃을 먹기라도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흉한 모습을 한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자작나무 꽃을 보고 흉하다, 그렇게 말을 했죠. 보고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자작나무가 말을 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나쁘게 말하지 마라. 또 그 자작나무 옆에 있는 이웃 자작나무가
자작나무 꽃이 흉하게 생겼다고 하면 자작나무가 기분 나빠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러는 것입니다. 심지어 밤나무 꽃을 보면서 자작나무 꽃처럼 생겼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기분 나쁘니까. 이러는 것이죠. 만일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그들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헌법 제10조에서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입 다물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작나무 꽃에 대한 배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 문제인 것이죠. 생각할 자유, 느낄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바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런 남에게 간섭을 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결국 그런 일로 이어지는 그런 일만 쫓아다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곳, 사람이 원한을 품은 곳, 사람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아우성을 치는 곳,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이 큰 힘을 가지고 국민을 통제하면서 소수자 당신들을 위하여 맞춤 정치를 한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러한 단 한 명의 최고 권력자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소수자 문제가 되었건 인권의 문제가 되었건 그 국민 간의 문제, 법질서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1인의 최고 권력자가 나서서 재배열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는 독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정치인, 독재자 그거 말고 개인 대 개인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개인 대 개인도 어떤 단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식의 통제를 하기는 하죠. 그런데 개인 간에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도 되는 것인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자작나무 꽃은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흉하게 생긴 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굳이 이걸 보겠다 하고 다가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긴 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자작나무 꽃, 그것을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입막음을 당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객관화해 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제3자적 시점으로 바꾸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오히려 자작나무꽃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유의할 것은 자작나무꽃을 너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자작나무 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눈이 2개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눈이 3개인 사람이 같다고 합시다. 그러면 눈이 3개인 사람은 눈이 2개인 사람들이 자기를 낯설게 여길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못생긴 자작나무 꽃은 남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남들에게는 자신을 좋아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말조심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치인 가운데 유난히 분을 못 참는 인물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자기 반대편을 지원했다고 분한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했다고 분한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분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욕먹는 게 일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죠. 우리가 자작나무 꽃이 못생겼다, 흉하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사실 자작나무를 호숫가에 심은 뜻은 꽃을 보자고 심은 것이 아닙니다. 자작나무 몸통을 보면 군데군데 시커먼 흉터가 드러나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남다른 하얀 몸통이 보기 좋아서 심어 놓은 것이죠. 게다가 이 나무는 한 그루만 심지는 않습니다. 자작나무는 군락, 숲일 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죠. 정치인인 자작나무,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언제나 자작나무 숲이라는 복수의 개념으로 그렇게 인식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대선이라고 하는 경기는 팀플레이 아닙니까? 정치인,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인은 남의 시선을 바꾸려고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말라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현란한 색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자작나무의 특징은 단지 흑과 백 2가지 색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단지 흑과 백으로 온 세상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의 사진가 안셀 아담스가 촬영한 자작나무 숲이라는 사진작품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자작나무의 흑백을 예술의 경지에 올려놓았죠.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그는 흑과 백만을 가지고 거기에 빛을 담고 세상을 담았습니다. 대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대선, 그것은 혼자는 못하죠. 팀플레이니까. 자작나무 숲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작나무 숲이 저속해서는 안 된다.
혼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숲에 빛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자작나무의 특징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참모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